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처음 가는 자리, 낯선 자리에서는 바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또 이성과 썸을 탈 때도 한참 타야 되니까 상대가 참을성이 없으면 썸이 흐지부지 끝나기도 해요. 근데 화개를 쓰시는 분들이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또 너무 오래 만나거든요. 장기 연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끝내기도 힘들어요. 끝나고 나서도 힘들고 또 어떤 분은 아예 헤어지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정말 머리가 아프죠. 진술충미라는 화개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속에 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주에 화개가 있으면 생각이 많다라고 하죠. 뭔가 애매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화개살은 매력도 터지지만 본인 속도 터지는 게 화개살이죠. 애매한 그놈의 화개살이 도대체 뭔지, 왜 그런지 좀 알고 이해가 되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사주 이야기, 사주 라떼입니다. 화개살은 사주에 진술충미라는 토의 글자가 있으면 화개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화개의 조건은 좀 많거든요. 쫀쫀하게 따져보면은 삼합을 의미하는 글자와 진술충미가 함께 있으면 화개라고 보기도 하고요. 태어난 연지, 그러니까 띠가 용띠, 개띠, 소띠, 양띠면 화개살이 있다고 보는 이론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진술충미는 다 화개라고 봅니다. 언제든 운에서 삼합의 글자가 와서 진술충미에 붙으면 화개살의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주에 삼합이 없어도 진술충미가 있으면 화개살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냥 화개살이 시즌성이냐 비시즌성이냐 정도로 구분하면 되겠죠. 사주에 화개가 있으면 생각이 많다고 하죠. 왜 생각이 많을까요? 진술충미라는 화개에는 과거의 에너지를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술충미에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저 과거만 있을 뿐입니다. 화개는 마무리, 정리시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진술충미가 사주에 많으면 옛날 생각, 과거라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사색하고 생각 속에 묻히는 경향이 크죠. 그러면 왜 화개가 판도라의 상자인 걸까요? 영상 제목을 화개가 판도라의 상자 또는 보물상자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진술충미는 한 번씩 우운에서 묻어둔 과거와 만난 사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땅속에 묻어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되기도 하고 보물상자가 되기도 하는 게 진술충미이죠. 진술충미는 운에서 지장간에 있던 것이 투간이 될 때 과거와 만나는 거죠. 이렇게 옛날의 것과 조우하는 운이 있는데요. 진토는 을목, 개수, 술토는 정화, 신금, 축토는 개수, 신금, 미토는 을목, 정화가 운으로 올 때 과거와 조우하는 이벤트가 생깁니다. 이 만남이 좋을지 나쁠지는 내가 해온 것에 따라 다르겠죠. 좋은 것을 남겨뒀다면 역주행으로 뜨게 되거나 주목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감춰둔 것이었다면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화개, 진술충미가 있는 분들은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뒷정리를 꼼꼼하게 하세요. 술 마시고 카톡으로 자니? 이런 거 남기지 마시고 전화번호 같은 거 싹 다 지우세요. 괜히 술 먹고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면 발목 잡히거든요. 이렇게 사주에서 화개는 과거의 기운이고 내가 정말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 자꾸 나를 만나러 오니 평소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주에 진토, 미토가 있는 분들이 타임머신을 좀 타셨을 것 같네요. 특히 진술충미에서 투간되는 것이 관성이거나 재성이라면 이성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겠죠. 결혼식장에 애기 여분 여자가 찾아올 수도 있대요. 이건 도대체 언제적 노래인지. 화개살이 매력이 있다고 하죠. 있긴 있어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의 연애를 좀 볼게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 내 속에 뭐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철학적인 성향이 커지죠. 철학의 끝판왕은 뭐예요? 종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종교잖아요. 그래서 화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종교적인 색채, 느낌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사주에 화계가 많으면 스님 사주라고 했고 이게 최악의 욕이었대요. 스님 사주라고 하는 게. 근데 뭐 요즘도 거의 욕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연애를 할 때 화계가 있는 사람에게 빠지면 거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화계를 가진 당사자도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또 연애할 때 화계가 있는 분들 중에는 연애 성향이 살짝 회피성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화계가 혼자 안으로 수렴하는 기운이라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화계살을 가진 사람들을 역마, 생지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 미치겠죠. 그러면 화계살은 왜 매력인가요? 화계살이 있는 연예인들이 꽤 많은데요. 진술충미라는 글자는 담아두는 글자이죠. 보관을 한다는 거예요. 진술충미 글자에는 뭔가 원래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 뭔가를 계속 담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는 화계를 쓰는 분들이 특별히 뭐 안 했는데 매력을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예능에 나오면 저 사람 저런 매력도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화계를 쓰는 분들이 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화계는 오래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래 봐야 예쁘고 매력 터지는 게 화계이거든요. 오랫동안 무명이었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화계가 있는 분들은 뭔가 한순간에 좋아지거나 변화가 있기보다는 서서히 신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길을 간다고 보면 좋겠죠. 신압으로라는 표현이 딱 적당하네요. 우리말 정말 예쁘죠? 진술충미는 계절의 순환으로 보면 환절기예요. 환절기라고 하니까 뭔가 딱 체감이 되지 않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상태, 진술충미인 거죠. 이런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멈춰있는 느낌이고 뭔가 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표가 안 난다는 거죠. 사주에 화계가 많은 분들은 본인도 답답하다고 해요. 제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진술충미가 참 어렵거든요. 토의 속성은 명확성이 없어요. 토는 수렴하고 모으는 기운이 커서 오행으로 방위를 보더라도 중앙이라고 해요. 토는 목화, 금, 수 이것들을 모두 다 균형과 조화로 연결하기 때문이죠. 중재자 역할이 크다고 하죠. 그래서 모임에 토항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모임이 꽤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진술충미가 좋아지는 운은 언제일까요? 바로 모군이죠. 화계살이 중중한 사주들이 있어요. 중중하다는 것은 사주에 화계살이 2개에서 3개 이상 있는 거예요. 사실 2개도 많은 거거든요. 화계에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내 능력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화계는 모군이 돼야 좀 시원하게 뚫리고 속도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목국토라는 거죠. 쟁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진술충미라는 토의 기운은 잘 안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땅이 움직이기 쉽나요? 진술충미는 누가 와서 건드려줘야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누가 가자고 해야지 가는 경향이 크죠. 진술충미, 화계는 모군의 운동성이 좀 생깁니다. 10년짜리 대운으로 오는 모군은 장기 플랜에 적합해서 사업이나 학업에 영향력이 생기고요. 1년짜리 연운은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시작하는 운이 될 수 있어요. 진술충미는 워밍업, 준비 운동이 너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군이라면 뭔가 변화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모군은 지지로 임목, 묘목이나 천간으로 간모군이 오면은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어요.
천간 을목운은 효과가 좀 애매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있으면 가능할 텐데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을사년인데 진술충미 있는 분들 노력 많이 하셨을까요? 근데 화계, 진술충미가 운으로 들어오는 건 좀 어려워요. 좀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술충미 운을 단식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주 원국에 진술충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 작용을 당연시하고 살아왔거든요. 살면서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계가 있으면 철학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사주에 없던 화계가 운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만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죠. 운동선수였는데 갑자기 철학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언제 생각을 많이 하나요? 고민이 많을 때죠. 그래서 화계를 의미하는 진술충미, 세운, 연운으로 들어오면 고비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진술충미가 하나도 없는데 운으로 진술충미가 들어오면 크게 각성하고 철학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고비는 용, 개, 소, 양을 타고 오더라고요. 그런 고비가 있고 난 뒤에는 많은 분들이 내면의 성장을 하거나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계라는 글자는 빛나는 것을 덮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잘 나가고 있을 때 한번 훅 떨어지는 것도 진술충미 운이죠.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어요. 마치 싱크홀처럼. 사람이 깔딱고개를 넘어봐야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가 시원하다는 걸 알잖아요. 화계운이 힘든 사주는 삼합의 조건을 쓰고 있던 분들이 화계운이 오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화계운이 좀 힘든 분들은 사주에서 삼합을 쓰고 있던 분들이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요. 이런 분들은 사주에 진술충미 없이 생지와 왕지로만 구성된 삼합을 쓰고 있던 거죠.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지, 진술충미가 와서 왕지의 활동을 잠깐 정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많이 힘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 운이 무섭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드물게 사주에 삼합의 글자를 3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화계를 아주 자유자재로 쓰는 거죠. 내가 일하고 싶을 때는 풀파워로 쓰고 쉬고 싶을 때는 그냥 굴 속으로 쑥 들어가서 겨울잠 자는 곰처럼 지낼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자유자재로 시즌, 비시즌으로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